지방지를 구독하는 여자. 마스모토 세이초. 시오타 요시코는 고신신문사에 선금을 보내고 고신신문 구독을 신청했다. 이 신문사는 도쿄에서 준급행 열차로 2시간 반쯤 걸리는 케이시에 있다. 그 현에서는 유력한 신문이라고 하지만 물론 도쿄에는 이 지방지를 판매하는 가게가 없다. 도쿄에서 이 신문을 보려면 본사에 직접 구독 신청을 해서 우송받는 수밖에 없다. 그녀가 돈을 현금 등기 우편으로 보낸 것이 2월 21일이었다. 그때 돈과 함께 동봉한 편지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귀지를 구독하고자 합니다.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귀지에 연재 중인 야도전기라는 소설이 재미있어서 구독을 신청하는 겁니다. 19일자 신문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오타 요시코는 이미 고신신문을 본 적이 있었다. 케이시 역전의 썰렁한 식당에서였다. 주문한 주카소바 라멘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때우라고 여점원이 조잡한 식탁 위에 놓아주었던 신문이다. 역시 지방지답게 투박한 활자의 촌스러운 판면이었다. 특히 3면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채워져 있었다. 화재로 주택 5채가 불탔다느니, 동사무소 사원이 공금 6만 엔을 횡령했다느니, 소학교 분교가 신축되었다느니, 현회의원의 어머니가 사망했다느니 하는 기사들이었다. 이면 하단에는 시대소설이 연재되고 있었다. 두 무사가 칼싸움을 벌이는 사파가 곁들여져 있었다. 스기모토 다카시가 작자라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그 소설을 절반쯤 읽었을 때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요시코는 신문을 접어 옆으로 치워두었다. 그러나 요시코는 그 신문 이름과 신문사 주소를 수첩에 적어두었다. 야도전기라는 소설 제목도 기억해두었다. 제목 밑에 54회라고 되어 있었다. 신문 발행일은 18일. 그랬다. 그날은 2월 18일이었다. 3시가 되려면 아직 7분쯤 남아 있었다. 요시코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그 도시는 분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 겨울에는 만나기 힘든 따스한 햇살이 고지의 맑은 공기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분지 남쪽 기슭으로 산들이 완만하게 줄지어 달리고 새하얀 후지산 윗부분이 그 위로 절반쯤 드러나 있었다. 햇빛 상태 때문에 후지산이 묘하게 흐릿해 보였다. 대로 정면에는 하얀 눈을 뒤집어 쓴 가이코마 가타케가 보였다. 태양은 그 백설에 비스듬히 광선을 던지고 있었다. 눈 덮인 산은 그 골짜기와 광선 때문에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가장 밝은 부분까지 굴절된 명도의 계단을 보여주었다. 그 산의 오른쪽 시야에는 누런 빛깔을 기조로 한 가깝고 낮은 산들이 겹쳐져 있었다. 그 계곡 속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뭔가가 시작되려고 한다. 그 능선의 모습은 요시코에게는 시사적이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비쳤다. 요시코는 역 앞으로 돌아왔다. 역 광장에 군중이 모여 있었다. 뭐라고 글자가 적힌 하얀 깃발 몇 개가 검은 군중 위에서 나부꼈다. 환영, 모모 대신 귀양이라고 적힌 깃발이었다. 세네각이 한 달 전에 들어섰는데 깃발에 이름이 오른 신임 대신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요시코도 짐작할 수 있었다. 곧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고 동요가 시작되었다. 누군가 만세를 외쳤고 박수소리가 요란하게 터졌다. 멀리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뛰어와 그 집단 가장자리에 가세했다.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 사람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입을 놀리고 있었다. 벗겨진 머리에
겨울 햇살이 쏟아졌다. 가슴에는 커다란 하얀 장미를 달았다. 조용해진 군중 속에서 종종 박수 소리가 폭발하듯 일어났다. 요시코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시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도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설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군중이 길을 막아 하는 수 없이 멈춰서 있을 뿐이었다. 요시코는 그 남자의 여벌구를 훔쳐보았다. 넓은 이마와 날카로운 눈과 높은 콧대를 가지고 있다. 한때는 그 이마도 총명해 보였고 눈매도 믿음직스러웠고 콧대도 마음에 들었다. 그 기억도 이제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남자의 구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연설을 끝낸 대신이 마침내 연단에서 내려왔다.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틈새가 생겼다. 그 속으로 요시코는 걷기 시작했다. 남자도 그리고 또 한 사람도. 그녀는 3시에 마감하는 우체국 창구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고신신문사 앞으로 현금 등기 우편을 붙일 수 있었다. 얇은 영수증을 핸드백에 넣고 치토세 카라스야마에서 전차를 탔다. 시부야의 가게까지는 50분이 걸렸다. 바 루비콘이라는 네온 간판이 걸린 업소에 도착한 요시코가 그 뒷문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지배인이나 동료들이나 보이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갱의실로 뛰어들어가 화장을 했다. 가게는 이제야 잠을 깨는 참이다. 뚱뚱한 마담이 막 미용실에서 나온 머리 모양을 하고 모두에게 칭송을 들으며 들어왔다. 오늘이 벌써 21일 토요일이구나. 오늘도 다들 수고해줘. 그 다음에 지배인이 마담을 의식하며 여급들에게 훈시를 했다. A씨는 이제 그 의상 좀 바꾸는 게 어때? 하는 잔소리를 들은 당사자가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다. 요시코는 그런 훈시를 멍하니 흘려들으며 이제 이 업소도 그만두어야 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앞에 배 한 척이 파도를 가르고 있었다. 요즘은 밤낮 없이 그 풍경이 떠오른다. 드레스 가슴께에 손을 대보니 아플 정도로 박동이 뛰고 있었다.